Okay, good Hello, morning. Lyn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olleagues from the East Coast and 그 visiting from the West Coast. 동부에서 오신 Our 분들은 afternoon 또 in the 오후죠. 서부는 Thank you for joining because we have a great 오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6분의 패널리스트들을 초대했습니다. introduction. 그리고 바로 소개로 Welcome to 들어가겠습니다. our weekly Friday news briefing.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매주 금요일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 이사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1200년 만에 최악인 캘리포니아의 가뭄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이미 위험에 처한 지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위기 속에서 캘리포니아의 농업 기반 경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다른 주와 국가에서는 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혁신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6명의 뛰어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가뭄이 전 세계, 미국 및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수자원 관리의 보존 및 혁신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UN 환경 프로그램의 전 이사이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닥터 라젠드라 셴데, 그리고 태평양 연구소의 헤더 쿨리, 캘리포니아 주의 수자원 관리위원회의 제임스 나크바우와 카리나 헤레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의 션데 구즈만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 멀세대의 공과대학의 호수에 마델린 아주아라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 15분 동안 기자들의 모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여러분, 제가 하듯이 저희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독특한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브리핑 중에 연사분들이 채팅창을 계속 또 보면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트윗하고 생중계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연사들의 자세한 양력과 함께 비디오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데서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부편집장이자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수니타 수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진행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디 기자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질문을 마지막 15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사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라젠드라 셴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닥터 라젠드라 셴디는 지금 인도에 계십니다. 지금 이 가뭄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인도에서는 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셴데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니타. 또 이렇게 이런 주제에 를 위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또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겁이 나서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한 방울의 식수도 없다가 제목입니다. 제가 겁이 납니다. 이걸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중단을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여러분과 같이 자리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120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최악의 가뭄에 캘리포니아가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게 다른 연사님들의 또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제가 발표할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시간 10분 내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부터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위기를 어떻게 완화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런 수자원 해결책을 본다면요. 여기에 또 많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캘리포니아가 이제 여러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디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또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훈을 다른 나라의 교훈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 발표 중에요. 일부 제안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또 다른 그 연사님들이 뭐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주 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0억의 인구가 거의 그 세계 인구의 65 내지 70%가 심각한 수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년 한 달 동안 20억의 인구가 그 수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반이 또 지금 수자원의 부족을 겪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현재 또 4, 5년 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그 지속 가능 개발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그런 수자원과 또 위생에 대한 것입니다. 또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요. 또 많은 수자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또 물이 없다면은 그런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33개의 그 유엔 기구가 있는데요. 지금 직접 간접으로 수자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놀라웠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식품이라든지 농업 단체 제가 지금 저는 환경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또 유네스코가 있죠. 다 수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돼 있다면요. 또 생태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네스코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보건기구 WH도 간접적으로 또 물에 대한 질병을 다루죠. 또 ILO 또 국제노동기구도 또 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또 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 그 하나로서 단련하는데 그거는 UN 워터라고 있습니다. UN 수자원 기구. 그 기구는 그 33개의 UN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게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물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봅시다. 아프리카가 가장 그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건 뭐 왜 그런지는 뭐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는데요. 자연적인 이유가 있죠. 자연.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요. 다른 나라, 인도 같은 지역이요. 그 또 아니면 중국의 일부 지역, 아니면 또 유럽의 일부 지역. 지금 그 물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북경 또 상해에서 또 문제가 많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또 체나이, 인도의 체나이 지게 또 남아프리카
또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다 수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그 어떤 지역이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IPBBS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학적인 플랫폼인데요. 국제 그런 패널 이코서비스 생태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을 좀 보고하고 있는데요. IPCC가요, 이 또 기후변화 위원회에서요, 기후변화가 물에 미치는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또 여러분의 제목, 그 한 방울의 식수도 없다 하는 그 제목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동 지역을 본다면요. 그 수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는 나라가 수자원은 물을 점점 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만의 경우는요. 그 중동 지역의 나라는요. 중동 지역의 오만은 그 폐수의 78%를 재활용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그 재활용이 15%밖에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런 근데 오만과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78%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링 해협 또 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아랍에미레이트 포함인데 두바이도 포함이 되죠. 그런 데서는 그 폐수의 84%를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합니다. 그 중에 평균 44%를 재활용을 합니다. 또 아주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있는데요. 17%의 나라가 있는데 잘 들리십니까? 지금 다음 연사님으로 마이크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남아 계실 수 있습니까? 이 1시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분만 더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캘리포니아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 현명한 그런 수자원 문화입니다. 그 캘리포니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 수입세를 지불할 때, 소득세 지불할 때요. 그 물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입니다. 현명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이 물을 소비하는 것과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받을 수 있는 데서요. 제가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쉔데 박사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2017년에 IPCC에서 그 노벨 평화상을 알고와 같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7년에 알고와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퍼시픽 인스티튜트에 대해서 태평양 연구소에 대해서 헤더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Okay, are you seeing this okay?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예. Thank you so much, and I'll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쉔데 박사님으로 말씀드린 제 이름은 헤더 쿨리입니다. 저는 퍼시픽 인스티튜트 태평양 연구소의 그 연구 팀장입니다. 태평양 연구소는 1987년에 35년 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설립되었고 전 세계에 직원을 두고 있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글로벌 수자원 싱크탱크입니다. 저희의 사명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수자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030년에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물 보건력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 보건력,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좀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저희가 물 보건력에 대한 그런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쉔데 박사님이 2007년에 알고 전 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뭄의 문제가 있고요. 30년째 그리고 저수지는 거의 40%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노우팩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은 훨씬 낮아졌습니다. 전형적인 해보다 그리고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은 그 평균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입니다. 이게 피크인데요. 4월에 이게 현재의 해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눈이 좀 왔었고요. 그리고 아주 가뭄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가뭄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가뭄고요. 그 주의 95%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가뭄 또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건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10월까지요. 올해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가뭄은 상태가 미국 서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가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양한 지역이 가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뭄은 그 미국 서부에 다 전역으로 확장되는데 중서부 지역도 포함을 하고 또 남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캘리포니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심각한 가뭄이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뭄은 또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 지역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미국 서부의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서부의 심각한 가뭄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22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 22년이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건조한 날씨를 가졌습니다. 지난 1200년 만에요. 그리고 또 이 보고서를 의하면요. 이 가뭄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뭄의 시기가 더 길어지고 더 심각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걸 미국의 서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런 수자원 체계와 계획은 아직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큰 문제를 야기하죠. 저에게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 물 사용을 줄이고 지역의 물 공급을 개발함으로써 정말 칭찬받을 만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캘리포니아의 물 사용인데요. 196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요. 아래 보시면은 도시의 물 사용, 농업 물 사용, 오렌지색이고 그리고 전체 물 사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 물 사용의 한 80%는 캘리포니아의 농업에 쓰이고요. 20%는 도시 물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보는 것은 한 2000년부터요. 그 물 사용이 약간
그 농업이나 도시 지역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렇겠죠. 경제의 변화 그리고 또 물 사용의 효율성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물 사용을 보면요. 2007년에 피크였고요. 이제는 감소했습니다. 크게 감소했고요. 현재의 수준으로 왔는데요. 한 에이커당 한 660만 입니다. 그러니까 또 재활용 수에 또 그러니까 1970년부터 현재까지 한 3배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충분한 양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 폐수의 25%만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난주에요. 퍼시픽 인스티튜트 태평양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혁신적인 도시 전략은 가뭄 압력을 줄이고 장기적인 물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기후 변화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요. 우리 기회입니다. 물 효율성에 대한 것이고요. 아직 작지만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을 3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48% 도시의 물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고요. 또 재활용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3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의 수에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 빗물을 얼마나 수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수라든지 뭐 지붕이라든지 그 빗물 같은 데서 도시에 이제 물인데요. 그거를 일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수나 빗물을 포착할 때요. 그 건기한 비가 안 오는 해도 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 모범 사례가 또 주 전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또 샌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야만 합니다. 기후 변화 이 한 중앙에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뭐 오프라인이라든지 저희의 리소스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면요. 여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 문의라든지 질문이나 뭐 의견이라든지 저희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헤더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그 보고서를 채팅창에 띄우겠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넉바우와 그 카리나 헤레러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관리위원국에서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you go. 여기 나왔습니다. So, can you see the presentation? Yes. 발표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We are coming in from the State Water Resources. 지금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관리위원국에서 나왔습니다. dedicated 캘리포니아에서 하나의 비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하고 풍부한 물을 제공하고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the conservation as 저희 그런 보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생활의 일부로 so we've 보존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몇몇 그 연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뭄은 전 세계적인 지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들어볼 것이고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 긴 가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또 패턴이 있습니다. 그 주요
그 법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큰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무화된 그런 감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했었고요. 가뭄이 끝난 후에요. 그 의회에서 법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법안 606, 또 하원 법안 1668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농부라든지 주 기관이라든지 공급업자들에게 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가뭄을 경험했고요. 캘리포니아는 현재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태우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입니다. 그 즉각적인 그런 대응에는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가뭄 상태 선언이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물 사용을 50%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사용을 15%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정원의 관계라든지 그런 그 설거지할 때 물을 줄이라고 하고요. 또 최신의 그 행정명령은 N72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보전국에서 이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급 그런 비상 그 대응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국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 도시의 그런 수자원을 또 대해서 보존을 위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라든지 또는 여기서 업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희는 또 수목 단체라든지 뭐 보육원 및 그 캘리포니아의 그런 걸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물을 또 절약을 하면서 여러 지역이 이런 그 수요가 올라갈 때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을 또 크게 증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형평성을 고수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보존의 중심에서요. 대부분의 그런 캘리포니아의 물은 고객이 더 많이 물을 사용할 때 더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의 보존이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물을 또 효율성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큰 정원이 없는 사람들요. 부지미 정원의 규모고요. 또 도시 숲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소외받은 지역 사회에서 그 물 소비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런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접근을 계속하겠습니까? 어떤 이걸 함으로써 또 우리가 미래의 작업에 또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리베이트 할인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이 저희 두 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런 보존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어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인데요.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고 좀 더 이 또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더 심화되고 또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구적인 어떤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그런 수자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된 후에요.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요. 어떤 추천 사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DWI는 그 수자원국인데 그게 이제 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국은 또 새로운 그 효율성 표준을 설립할 것입니다. 2022년 여름까지요. 그리고 이런 효율성 표준을 보면서요. 많은 도시의 그런 소매물에 대한 물 사용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존의 그런 노력이 그런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이 전에 그런
어떤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보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존을 더 형평성 있게 하고 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급자 중심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So here's a broad overview of 광범위한 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물 사용 목적인데요. 여기 관계 미터가 있고요. 이거는 효율성 표준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또 내부의 물 사용, 외부의 물 사용, 또 상업용에 대한 것입니다. 뭐 미터라든지요. 또 정원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이 체계에서 얼만큼의 물의 손실이 있는지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또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할 것입니다. 재활용 수를 가능하게 하는 거요. 그리고 보너스 인센티브가 있고요. 어떤 개인적인 표준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전반적인 목표에 기여하느냐가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목표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수자원 보존의 그런 목표는 또 우리가 그런 수자원 보존 외부의 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2024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공급업체가 그들의 목표를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물 보존을 효율성을 또 증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도시의 뭐 정원과 연관을 하고요. 또 의회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또 보유공과 같이 일을 하고요. 또 이 지역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식물을 또 도록 하고요. 또 뭐 지역의 수목 단체라든지 뭐 조경사와 또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또 현지의 어떤 보존 단체들과 일하고 또 주택 단지들과 또 같이 일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외부의 공간을 또 설계하는지를 보고요. 또 효율성은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넥서 같은 거를 보고요. 또 기후 회복력 프로그램을 또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걸까요? Thank you so much, Karina. 카리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임스 뭐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카리나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션드 그부주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계신 분인데요. 그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 캘리포니아의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션드 그주만이고요. 저는 스노우 서베이스 앤 워터 서플라이 포캐스팅 유닛의 매니저입니다. 수자원반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그런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은 캘리포니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략 저희 수자원 매년 30%를 출처하기 때문이네요. 저희 캘리포니아 인구는 남과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강우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강설량은 북가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가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수송할 수 있을까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한 70년 이상의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을 본다면요. 스노우팩을 보면 이게 설점 관측로인데요. 이게 매년 주 전반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 눈물의 등가물인데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요. 저희가 어떤 주 전반의 퍼센트를 냅니다. 그런 4월 1일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에 그런 측정을 하는데 시에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4월 1일이 피크 때입니다. 매년 4월 1일이요. 그리고 1950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지금 지난
가장 낮았던 스노우팩이 지난 15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요. 다섯 번째로 가장 기록상 그 낮았던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을 보여줍니다. 지난 70년 동안 가장 낮았습니다. 헤더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저희의 그런 눈 수분 함량을 본다면요. 이런 그 북부 또 중부 남부 캘리포니아를 본다면요. 저희는 대략 한 주 전반에서 평균 35% 정도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31%는 4월 1일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현재의 그 스노우팩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란 진한 선이고요. 지금 올해를 비교한 것입니다. 다른 그런 건조한 해와 또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는요. 저의 사진입니다. 1월 1일이었는데요.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측정을 했는데요. 12월 30날 측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30날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올해 쪽은 4월 1일입니다. 한 5피트의 눈을 예상했는데요. 눈이 거의 없고 다 녹았습니다. 이 왼쪽은 작년 12월 30일. 그건 1941년부터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 강설량을 이렇게 수자보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 저수지를 본다면요. 샤스타가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대략 그 450만 에이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제는요 39%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평균 47%입니다. 지난 3년 정도, 3, 4년도를 본다면요. 그런 걸 평균을 보면은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수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면요. 10월, 11월에 보면 그런 또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이 아래쪽은요. 오로벨인데요. 오로벨 지역입니다. 이게 3월 말 4월 초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여기는 지난주에 또 우리가 그 받은 것은 지난주에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눈도 오고요. 하지만 지금 아주 큰 지금 저수지는 한 평균의 70%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또 스노우팩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스노우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그 눈이 올 것을 좀 예상을 하는데요. 기온 상승은 특히 낮은 고도에서 눈 대신 더 많은 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눈이 녹는 뉴욕의 겨울에 그런 홍수 빈도 및 강도가 더 증가를 하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바로 또 비가 오게 되면요. 그리고 또 물론 어떤 저수지에 또 운영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의 비는 봄과 여름에 물 공급, 레크리에이션,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천천히 녹기 위해 스노우팩, 눈덩이를 뒤덮인 들판에 저장되는 대신 저수지로 즉시 유출되는 강우량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 30년 동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또 홍수 조절, 또 저수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연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은요. UC 멀세드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조수의 메데인 아주에라 교수님인데요. 그 성을 제대로 발음했기를 바랐고요. 조수의 메데인 아주에라 박사님은요. 그 캘리포니아 농업 경제에 미친 10억 불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입니다. Sorry. 죄송합니다. Yeah, it says that I'm not allowed to share. So 제가 화면 공유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모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UC 멀세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멀세드는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중앙 계곡 센트럴 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가뭄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기후 문제인데요. 아주 건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금 어떤 번개 같은 날씨를 또 극한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2년, 2012년 2010년부터 2014년에 가뭄 후에요. 지난 또 한 100년을 본다면요. 저희가는 대략 그 1년의 반은 우기고 1년의 반은 건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상, 새로운 노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농업 쪽에서요. 특히 또 환경 체계가 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그런 가뭄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저는 2021년의 가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3년 연속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뭄의 지도가 좀 다른데요. 이 지역 전통적으로 더 많은 물을 그런 보존했던 지역이요. 그 농업 지역의 공급을 하는 것이 지금 뭐 어떤 펌핑 스테이션, 뭐 저수지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지역이 지금 상당히 지금 물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왼쪽을 보면요. 이것은 점점 북부 저기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것은 2020년, 2021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증발의 수요가 더 높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그 작물에 대한 그 물을 더 많이 댔습니다. 작물에 대한 증발이 이렇게 많습니다. 작물이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발이 너무나 쉽게 돼서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표를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장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표를 제가 이거 다음 장표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이것은 그 가뭄이 미친 영향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해 발생한 것을 좀 했는데요. 여기는 550만의 에이커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워터 펌핑을 했어요. 여기에 140만 에이커의 물을 제공했는데요. 그거는 그 물 부족이 6%입니다. 이게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버퍼가 약간 다행히 저수지에 있어서 그게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대략 한 40만 에이커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지예요. 그게 한 70%를 차지한 그리고 11억 불의 그런 총 수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11억 달러,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4만 7천 개의 그런 일자리가 또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영향은 17억 달러의 그런 매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14,365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일자리는 또 가장 낮은 수입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일자리인 것입니다. 그거에 이제 없어졌고요.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가뭄의 전망입니다. 가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극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부 극한 기후를 우리가 더 미래에 볼 것입니다. 더 길게 보고요. 뭐 지표수 감수 및 지하수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공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 농업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가된 관계 그 요구사항은 물 공급 및 그런 수요의 격차를 계속 심화할 것입니다. 이전에 가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물과 또 작물을 키워야 되는 그런 물의 격차가 심각할 것입니다. 또 가뭄은요, 이 전 발표자가 얘기했듯이요, 또 어떤 개선의 또 기회도 제공합니다. 저희가 지난 가뭄에서 했던 것은요, 지하수에 대한 그런 규제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지하수를 우리가 하냐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 관리 및 또 작물 홍합의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미래의 그런 가뭄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적인 그런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런 중앙 계곡에서 미래의 그런 가뭄에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전 그런 체계적으로 어떤 유연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요. 이 환경 변화가 있는데요. 또 이 경제적인 그런 또 영향을 알아보는 거고, 또 하나는 토지 용도의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그 수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토지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용도를 변경을 하고 또 태양판을 또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수층을 또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 기반 구조라고 하면은 뭐 대수층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요. 제 연락 정보를 여기에 채팅창에 띄우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유바 시티와 서터 카운티에 대한 많은 기사를 다뤘습니다. 푼자비를 구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에 제가 또 최소한 8,000피트에 대한 그런 지하수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의 그런 농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농업이 이제 거의 종말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뭐 7,000, 8,000 피트까지 내려가서 지하수를 얻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농업이 끝나 있습니까? 농업은 지금 아주 회복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 혁신적입니다. 항상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잘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그런 농업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자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지금 영구적인 작물 어떤 좀 비유연성을 이 시스템에 가져오는데요. 그걸 매년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런 작물은요, 또 그런 버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가뭄에 이런 그런 회복력을, 물 복원력을 그런 식으로 증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요, 여러분이 그런 뉴스 기관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헨리에타 버로, 이스트 팔로알토,
그래서 오셨습니다. 어떤 연사님께 답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니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헨리에타 버러고요. 수니타가 얘기했죠. 이스트 팔로알토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어떤 연사님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답이 있는 분에게 드립니다. 저희가 듣기는요, 물의 부족이 많은 그런 이동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가뭄 지역에서 좀 물이 더 있는 지역으로 가는데요. 그런 지역에 더 많은 수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와 또 다가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물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조금 더 있는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이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물이 더 있는 지역에서 그 물 수자원이 또 더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셴데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답은요. 충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코멘트가 지금 채팅창에 들어왔는데요. 뭐 그 중미의 또 뭐 이민이 중미의 또 수자원의 부족이 또 미국으로 막 오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보도는 봤는데요. 그게 크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와 그런 가뭄이 또 이렇게 이주의 그 원인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본다면요. 어떤 일부는 들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는 그 지역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가뭄에 대한 좀 더 복원력, 회복력을 증대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 이주를 막거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더. 다음 질문은 아라첼리에서 나오는데요. 아라첼리 질문을 해주시고 그 어떤 연사님께 그 답을 원하신지 알려주십시오. 헤더가 이미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다른 분이 첨언을 하신 사람도 해주십시오. 이 대도시의 그런 가뭄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도시라면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 대도시는요.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물 공급을 다양화하고요. 또 다각화하고 또 물을 사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밟고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도시에서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의 많은 대도시에서 가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처를 또 조치를 취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런 비수도권 조그마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원이 없습니다. 어떤 물의 출처가 한 군데고요. 뭐 지하수라든지요. 예를 들어서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이 농업에서 그 영향이 좀 한정되었던 것은요. 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리는 계속 지하수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수준이 계속 떨어집니다. 조그만 공동체 또 그런 아주 낮은 우물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우물에 의존하는 주택 가구요. 여기에도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어떤 단계 조치가 필요한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그런 조그만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 일레나 쿠스나 소바입니다. 뉴스 조직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연사님께 질문을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헤더가 이미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강우량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질문은 그런
그 물 소비 활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겁니까? 농업을 일단 말씀하셨는데요. 농업 활동. 근데 메데인 박사님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농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 저희는 그런 지표수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지표수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농업 지역에서 deliveries to the agriculture. 그리고 이 농업 지역의 지표수가 더 적게 지금 가지고 또 이 그 물 공급처의 물 공급이 또 다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또 지속 가능성 없이 이런 농업 지역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 물 공급의 10%는 지금 그럼 어떤 대수층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대수층이 오는데요. 뭐 눈이 높고 강에서 와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미래에 있도록 그 가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2014년에 그 규제는 지역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2040년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뛰어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에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헤더가 언급한 많은 문제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의 우물에 지금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계속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샌디 박사님, 잠깐 우리 대화에 좀 관여할 수 있었습니까? 인도는 자체의 그런 수자원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엘레나가 지금 농업과 활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Dr. Shende, are you still with 샌디 박사님, 아직도 저희랑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샌디 박사님. 그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별도의 또 부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별도의 부서가 물의 형평성에만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물이 또 하늘에서 오죠. 우수, 빗물 것을 하고 또 증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 하는 일을 본다면 인도는 이런 소프트 파워를 활용합니다. 캘리포니아가 그걸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그 가뭄 또 구체적인 그 농작물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센서를 감지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토양에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우수를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한 수자원 농업입니다. 많은 기구에서 이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 그 모디 그런 이건 수자원은 아주 큰 혁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 그 모디 수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그런 현대식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농업의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분치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좀 나태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요. 어떤 의미심장한 변화를 혁신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지금 그 혁신, 농업의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또 수자원 크레딧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든지요. 어떤 또 대출에 미치는 거라든지요.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활용을 강요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존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고 있다, 충분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떤 그런 재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언론으로서 모든 연사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인지도를 가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카리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카리나. Sure. 예. I think it's important to drive the message that water 그 conservation and water 물의 수자원 보존, 물의 효율성이 항상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데 개인으로서 저희는 to know our water suppliers 우리의 그 물 공급이 어떻게 나오고 또 매달 우리가 그 물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가구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of laundry or 또 너무 do to 지금 뭐 빨래를 할 때 뭐 세탁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지 뭐 필요할 때만 뭐 텃밭에 물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제임스 첨언할 거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더 잘 물을 얼마나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빨래를 할 때라든지 설거지 할 때, 뭐 스택할 때, 뭐 그리고 디시워셔 같은 거는요 꽉 채워서 하십시오. 세탁기도 꽉 채워서 세탁을 하시고요. 또 외부의 물 사용을 좀 보십시오. 뭐 정원에 물을 준다든지 뭐 텃밭에 물을 준다든지 할 때 계속 보시고 캘리포니아 전반에 걸쳐서 그게 이제 그 주거에서 물 사용이 또 많이 거기에 나가는데요. 뭐 그 식물에 많이 물을 주는데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그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한다든지 뭐 뿌리 덮개를 덮어준다든지 하면서 물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의 물의 환경을 잘 아십시오. 뭐 강설량 수준인지 아니면 저수지에 뭐 채워진 물의 수준인지 그런 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그런 거에 점점 더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션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카리나와 제임스와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요. 미디어 언론인들이 할 수가 있는 데이터를 과학을 따르십시오. 기후 변화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얘기는 해왔습니다. 이제 2022년인데요. 지금 겨울에 점점 비가 안 오고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뭔가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따르고 데이터를 따르십시오. 과학과 또 엔지니어들, 연구원들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기후변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대 박사님 마지막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어떤 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소프트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소프트 파워를 본다면요. 그 캘리포니아 그런 농업에 대해서요. 교육계 또 대학에서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위기에 대해서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거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대학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단체가 시작을 하고 했는데요. 어떤 한 씨가 어떤 올바른 그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낸다면요.
그런 걸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메딘 박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헤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더 구축을 하고 뭐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고 해서 더 많은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하수를 부터 많은 물을 틀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물을 틀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 사용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임스, 카리나 또 션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냐. 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언론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십시오. 헤더. 지금 호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많은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비연분화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담수화하는 지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담수화가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 같은 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다른 데서 사용을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대안에 물이 없습니다. 또 그 담수화를 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또 담수화를 해야 됩니다. 타령이 쉽지 않습니다. 담수 처리가 또 많이 힘든데요. 지금 말은 물 사용을 줄이는 게 계속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 제한된 그런 자원입니다. 그 담수화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요. 저희는 아직 그 캘리포니아의 그 연안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담수화에 대한 또 기회는 있지만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거를 또 물을 이제 탈수를 하는데 많은 타령을 하는데 아주 복잡한 절차가 듭니다. 또 효율성이라든지 재활용 또 우수를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리에서. 아까 그 언론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요 지난 가뭄 때 많이 봤습니다. 이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물 사용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뭄 기간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후 변화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그 언론이 계속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보도를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거는 단순히 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더 얘기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샌디에게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8분 동안 저희에게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연사님들 또 기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션데이 박사님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통찰력 깊은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 대단히